안녕하세요. 시민 감수성 기르기를 발표하게 된 교육학과 정지영, 최인선입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먼저 수업을 구성하게 된 제재와 방향 등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 후 시민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실현하는 순서로 구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시민교육 수업은 크게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던 시민 감수성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 윤리적 소비를 중점으로 시민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후 학생들에게 시민 감수성과 윤리적 소비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 후에 본격적으로 윤리적 소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물보호와 매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활동을 구상하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윤리적 소비 실천서를 작성하는 것과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의 시사점에 대하여 정리하는 순서로 개괄적인 수업의 흐름을 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민 감수성입니다. 시민 감수성이란 시민 역량과 감수성이라는 그 의미를 합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저희가 구상한 용어인데요. 요즘은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감수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오늘날 바람직한 시민 역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집중하여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즉,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서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시민 감수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민 감수성뿐만 아니라 이 시민 교육 관련된 이 수업을 구상하면서 참고한 논문인데요.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연구나 또 세계 시민 의식 도덕 교육과의 그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살펴보았고, 또 환경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24개국에서 그 시민교육의 프로젝트를 그 설명해 준 것을 함께 참고하였고, 시민교육에 대하여 또 알아보면서 이와 같은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은 윤리적 소비입니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윤리적 가치 판단과 신념에 따라 각종 사회 문제에 접근하여 상품을 선택 및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윤리적 소비에서 다루게 되는 그 사회 문제는 환경이나 인권, 노동, 빈곤 등과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관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동물보호 소비나 매체 소비를 중점으로 다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감수성과 윤리적 소비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수한 소비를 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민 역량을 기르는 일환으로 윤리적 소비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윤리적 소비를 위한 지식 습득 및 태도의 형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사실 소비는 때려야 뗄 수 없고 사실 살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를 한다면 그래도 더 바람직한 방향, 즉 윤리적 소비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역량이 길러질 때 시민 역량의 함양 그리고 시민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윤리적 소비의 두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물보호 소비 그리고 매체 소비인데요. 이 먼저 동물보호 소비입니다. 이 소비와 관련해서 사실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화장품이나 식품 또 옷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윤리적 기업 중심의 선택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체 소비인데요. 이렇게 인터넷 매체와 다양한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저희는 다양한 수단, 다양한 곳에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정보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서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매체
정보가 많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수용할 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매체 소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수업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수업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저희는 윤리적 소비 실천 지침서 제작과 또 윤리적 소비 관련 시창작이라는 이 두 가지 활동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먼저 윤리적 소비 실천 지침서 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살펴봤던 수업 내용은 아무래도 그 학생 개개인의 실천보다는 시민으로서, 그 사회인으로서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 수준에서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가능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위와 같은 활동을 구상하였습니다. 그 토의를 통해서 수업 내용을 점검할 수도 있고 사고의 확장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활동이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 소비에 관련된 시를 창작하는 것인데요. 앞서 살펴본 윤리적 소비는 이 사회적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사회 문제는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나와는 관련 없는 일 이런 게 아니라 실상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도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 느낀 점 혹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수업의 시사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본 수업을 통해서 한 가지를 소비하더라도, 즉 하나를 사더라도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소비를 하지만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작은 노력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차후 구체적인 수업 실현은 정지영 학우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시민 감수성 기르기를 주제로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시작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첫째, 우리는 시민 감수성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시민 감수성 을 가진 사람, 즉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배운 시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들이 필요했나요? 네, 화상 마이크를 켜고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철수가 굉장히 잘 말해주었어요. 시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철수가 말한 첫째, 민주주의의 권리인 선거 투표권 행사하기. 둘째,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 참여하기. 셋째, 윤리적 소비 실천하기 등이 있었어요.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 태도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셋째, 윤리적 소비 실천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PPT의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델 2명이 외투를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겨울이 추워지면서 겨울 외투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어떤 구매 요소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여서 구매를 할 것인가요? 네, 여러분께서 잘 말했듯이 가격이 낮은 것, 또 디자인이 훌륭한 것, 또 굉장히 따뜻한 것. 이런 보통은 가격, 디자인, 따뜻함과 같은 굉장히 실용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는 보통 소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즉 윤리적인 가치를 중점적으로 어, 보아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윤리적 소비의 두 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둘째,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라고 설정을 해 보았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시민 감수성, 즉 바람직한 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학습 목표 1에 따라서 윤리적 소비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리적 소비의 방법으로 동물보호 소비가 있어요. 동물보호 소비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려고 할 때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혹은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소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동물 또한 인간과 동일한 그런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물을 보호하려는 그런 각종 시민단체와 기관 또는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보호 소비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식품, 의류, 그리고 화장품 분야가 있어요. 그렇다면 차례로 각 분야에서 어떻게 동물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분야예요. 식품 분야에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동물복지 인증 마크, 즉 다시 말해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서 생산된 우리가 먹는 달걀, 우유, 고기 이런 것 등의 식품을 인증하는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마크를 지금부터 잘 기억해 두어서 여러분들이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마트를 갈 때 이러한 마크가 찍힌 식품을 구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붙어진 그런 식품을 많이 구매하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점에서 윤리적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식품들을 많이 구매하게 되면 많은 식품 기업들이 그 식품 생산을 할 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물복지 식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생활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음식을 낭비하거나 소비하는 그런 행위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동물보호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는 계란 후라이, 급식으로 나오는 고기들은 모두 동물 식품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하게 많은 음식들을 낭비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동물 식품들이 생산되어야 하고 또 낭비되어야 하므로 먹을 만큼만 먹음으로써 무분별하게 음식 낭비를 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의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가지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패딩의 모자, 끝에 달려있는 털 또는 명품 모피 또 털옷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희생되는 불쌍한 동물들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전 세계 모피 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제작진은 중국 최대의 모피 교육장 허베이성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뒤에 짐짝처럼 동물들이 실려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바로 오늘 거래될 모피 제품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분류되어 있는 붉은 요까지. 품을 두고 판매자와 상인 간 흥정이 벌어집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털의 품질. 답은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동물을 죽일 때 모피로 사용되는 그런 몸을 피해서 동물의 머리를 때린다는 것이에요. 선생님도 이 수업을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하다가 정말 인간의 잔인함과 이기심에 정말 화가 났고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어, 여러분이 두 번째로 살펴볼 동영상은 요즘 많이 입는 따뜻한 알파카 니트. 동물 털로 만든 그런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는 집순입니다. 6차 산업의 비밀을 풀러 이곳에 왔다. 더 양질의 캐시미어일수록 어미도 새끼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And when you shear, the Creole got scared. Yes, What'd you get? they do. We try and do it as safely as we can, as quickly as we can. But they do. They get a lot They of get them. Even scared. the bigger ones, when we shear, get scared because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and they're being held down. 좋은 편인데요.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장이라 다른 곳에 비하면 털 깎는 환경이 좋은 편인데요. 더 양질의 캐시미어일수록 털을 깎지 않고 수차례 빗질을 하면서 가늘고 연한 털만을 선별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조금 잔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식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류의 이런 사용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류에 대한 과소비, 또 우리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한철 입고 말아버리는 그런 패딩, 니트 등의 옷들을 구매하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옷, 또 오래 입을 옷들을 사는 윤리적인 소비의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분야에서 화장품 안전 테스트를 위해서 희생되는 동물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특이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러쉬라는 코스메틱 회사에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Lush. 지구에는 69억 9,8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편리한 삶을 위해 기상천외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마구 소비합니다. 샴푸, 비누, 세제, 그리고 화장품.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개발되는 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과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부추깁니다. 동화 속 친구 토끼입니다. 성품이 온순한 토끼는 화장품 실험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마스카라 안전성 실험을 위해 토끼를 강제로 묶은 채 그 연약한 눈에 3,000번 이상이나 화학물질을 떨어뜨립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토끼는 목뼈가 부러지고 실명이 된 채 결국 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화장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애완견 비글입니다. 친화력 조교로 유명한 비글에게도 독성물 테스트를 위해 다량의 화학물을 투여합니다. 서서히 중독된 비글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다가 역시 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1년 동안 화장품만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입니다. 하루 동안 화장품만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단 1초 사이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만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입니다. 러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권리로 동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나요? 도대체 우리는 왜 동물 실험이 필요한 만큼 의심스러운 제품을 사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모른 척 할 건가요? 러쉬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줍니다. 러쉬는 식물성 네,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에서 봤듯이 식품, 의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매하는 화장품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잔인한 동물 실험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고픔의 욕구, 또 따뜻함의 욕구, 또 예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동물 보호를 고려하며 소비를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소비자를 고려하여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여서 물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불쌍하게 희생되는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소비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룬 뉴스 한 편을 살펴볼까요? 동물 보호에 가치를 두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 동물의 털을 쓰지 않은 옷이 인기였는데요. 이젠 패션을 넘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꼼짝 못하게 해놓고 독한 화장품을 바릅니다. 피부가 벗겨져도 수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이 때문에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납니다. 한 중소기업 화장품 업체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매출이 380%나 뛰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써볼 가치가 있다고. 이들 제품은 최근 들어 해마다 20-30%씩 성장합니다. 1년 새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입고가 됐고, 섬유유연제와 세제, 샴푸와 치약 등 생활용품에서도 이를 인증받은 제품이 인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랐다는 인증이 있으면 잘 팔립니다. 이 인증을 받은 달걀은 지난해 판매량이 50% 넘. 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기 성분을 빼버린 야채라면도 꾸준히 인기를 모읍니다. 생명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요즘은 현재 동물 보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동물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윤리적인 소비를 선택하는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소비의 방법, 두 번째인 매체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동물 보호 소비의 시사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동물 보호 소비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전과는 다르게 한 분야의 회사와 다양한 상품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 소비의 형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선택의 소비입니다. 또한 앞선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동물 보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다시 말했던 것처럼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동물 보호를 위하여 윤리적 소비를 선택하는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소비의 방법 두 번째인 매체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에 대한 소비만이 소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유튜브, TV, 뉴스 등도 소비의 어떤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 소비에서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는 허위 사실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허위 사실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유포하기 위해서 뉴스 형식을 차용하여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 또는 상업적, 정치적 목적에서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굉장히 SNS,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의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내용, 정치적인 이런 거짓된 내용, 또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이런 거짓적인 내용이 나와서 실제 사실을 담은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더 믿게 되는 그런 가짜 뉴스의 파급력이 굉장했던 그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한국에서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관련 그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극적인 정보들을 담은 거짓 뉴스들, 나아가 이런 특정 세력의 의도마저 개입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언론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검증해 보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61건에 가까운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짜 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허위 조직 정보 유통 방지법 등과 같은 이런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체의 소비자로서 소비자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하여서 매체를 소비할 줄 아는 그런 정보 수용자들의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매체 소비에서는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고 다양하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분별하고 수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는 굉장히 유튜브 여러 가지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라든지 뉴스 등 그런 매체 정보를 더욱 더 많이 수용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판적으로 메시지를 소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윤리적 소비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동물보호 소비, 그리고 두 번째 매체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윤리적 소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학습지 2장을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어떤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적어보는 활동지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윤리적 실천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활동지는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시를 창작해보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의리로 희생됐던 동물들을 주제로 시를 써도 되고, 매체 소비와 관련해서 자신의 다짐을 담은 내용을 주제로 시를 써도 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자유롭게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모두 활동지 잘 작성하였나요? 그러면 활동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봐볼까요? 선생님이 활동지에 이 왜 나비와 지구 모양을 그려놨을까요? 네, 이 그림은 바로 오늘 배웠던 윤리적 실천과 연관되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나비 효과란 나비의 조그마한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큰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미세하고 굉장히 작은 변화가 추후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오늘 활동한 윤리적 소비 실천 지침서 작성, 그리고 시쓰기와 같은 이런 조그마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또 어쩌면 사소하고 굉장히 미미한 그런 개인의 노력과 실천들이 모이면 굉장히 태풍같이 큰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즉 우리가 2차 시에 걸쳐서 배운 바람직한 시민 감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도 또 이것을 가르치는 저 또한 일상생활의 작은 윤리적 소비의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